40계단 앞에서 전하는 부산의 어제 아랫개의 이야기. 40계단 앞 역사 관광 관광 준영 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준영님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추울 때 배웠죠. 저희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계절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뭔가 제가 어제 딱 보니까 봄의 기운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봄에 오면 좀 단내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나요? 바람에서. 그래서 살짝 그런 거를 요새 만끽하면서 일하다가 중간에 점심시간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하거든요. 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네네, 요새 참 걷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른동에 사는데 네. 거기에 호숫가 앞에서 걷다 보면 너무 그 물결이 되게 좋더라고요.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40계단 앞에 어떤 중앙동이니까 오면서 저도 막 봤는데 부산항의 막 물결과 어떤 그 기운이 네. 진짜 봄이더라고요. 역시 또 부산 하면은 부산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부산항에서 봄의 기운을 느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이 바로 또 3일절이잖아요. 또 3일절로 이렇게 역하다. 또 3일절인데 또 3일절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이 물과 같이 연결하는 3일절 이야기, 봄의 이야기네요. 네, 3일절 하면은 또 이제 만세운동이 떠오를 거고 또 근데 제가 활기찬, 좀 전에 네. 부산항을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되게 부산이 보면 모순적인 게 부산항이라는 곳이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로 개항이 되거든요. 네. 와,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겁니까? 네네. 시작합니까? 네, 시작합니다. 관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관광 바로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산항이 그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와요, 부산항으로. 그럼 이제 일본인들은 침략을 위해서 부산이라는 지역을 교두보, 그러니까 다리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판으로. 그러려면 당연히 부산항이고 또 부산항 근처에 일본인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로 퍼져나가려면.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은 그 부산 사람들,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되게 민족적으로 좀 모순인 도시이긴 한데 그런 그러네요. 도시에서 3.1운동이 크게 있었어요. 네. 부산의 그 앞에서. 네네. 와, 어떤 모습이었나요? 3.1운동이 3월 1일에 시작이 네네네네.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 시절에는 어떤 연락수단이나 교통망이 지금보다는 현저히 또 낮으니까 3월 3일에 서울에 이제 학생 대표가 부산에 도착을 해서 동래고등학교랑 지금의 동래고등학교랑 그리고 지금의 개성고등학교에 그 독립선언문을 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일신여학교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일신여학교는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부산 지인에 있고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이제 터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 뭐 조선통신사 뭐 이런 거 했을 때 가는 그 루트에 있는 곳이 맞을까요? 네, 그 루트에 끼어 있진 않는데 그 근처에 있어요. 부산 진 그 언덕에 있어요, 지금. 네. 부산 진 일신여학교였네요. 네, 부산 진 일신여학교예요. 와, 또 이렇게 새롭게 또 다가와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학교였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부산 진 일신여학교에서 먼저 3월 11일에 처음으로 이제 만세운동이 시작이 돼요. 네, 그러고 나서 3월 13일에 동래고등학교에서 근데 지금 부산에서 기념하는 건 가장 큰 건 동래고등학교의 만세운동이거든요. 궁금한 게 근데 그때 당시 일신여학교와 그다음에 동래고등학교 꽤 거리가 되잖아요. 네네. 그들의 어떤 그 소통수단은 뭐였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서울에서 대표가 내려왔다 했잖아요. 학생 대표가. 아무래도 그 시절에 엘리트층이었잖아요.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아마 그들 간에 연락 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 시절엔 걸어 다니거나 했을 테니까 아마 비밀리에 기록은 남아있지 않겠지만 네, 아마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연락이 돼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와, 그때 그 소통망을 통해서 그렇게 먼 거리에 고교생들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거는 뭐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게 가장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빠진 곳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개성고등학교. 원래 개성고등학교가 부산 상고로 더 유명하거든요. 어른들한테 여쭤보면 노무현 대통령. 네,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셨고 이제
박재혁이라는 부산의 독립운동가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그분도 여기 출신이고. 진짜요? 그 응사인가? 거기 응답하라 1994 거기에 나온 배우 정우. 응사? 네, 정우 그분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 바람에 나오는 어떤 그 학교가 맞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이 진행이 되는데 구포에서도 일어나고 정관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부산의 원래 그 시절에 메인 스트리트 주요 거리였던 그 지금의 남포동, 광복동, 부산항 근처에는 안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도 저는 당연히 활동 중심지나 뭐 원도심 하면 이전에 엄청 활발하게 있었던 게 광복동이랑 남포동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 때야 이제 그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아이고 때는 일제 강점기 그 당시에 만세 운동 때는 여기가 또 상업 지역이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학교가 이 근처에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학교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개성고등학교, 지금의 개성고등학교는 저기 부산 진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시절에 개성고등학교가 그나마 부산항이랑 좀 가까운 영주동 쪽에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원래 본체가. 원래가 이전을 한 거네요. 네, 이전을 한 건데 그나마 가깝다면 원도심에서 가까운 곳은 부산 상고? 네, 지금의 개성고등학교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도심에서 일어난 3.1운동. 네네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다른 고등학교, 그러니까 저희 원도심 일대의 고등학교에선 뭐 고교생이나 뭐 청소년들은 또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지가 궁금해요. 일단 원도심 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조선인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인 학교랑 조선인 학교가 그 시절에 보면 나뉘거든요. 아마 일본인들이 다니던 공립고등학교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보수동에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리고 또 일본인들이 사는 일본인 거류지다 보니까 감시도 철저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학교도 많이 없었을 거고 해서 아마 여기서 움직이기는 힘들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 고통스럽고 약간 좀 그렇네요. 뭔가 그때 당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지금은 메인스트릿이 됐고 또 이제 뭔가의 어떤 원도심 일대에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그런 장애들 때문에 되게 들으니까 저도 뭔가 이면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좀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사람들은 항상 동래고등학교에 만세 운동하면 이제 참여하고 하지만 왜 이런 지역에서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래는 당연히 그 시절에 메인 스트리트였고 그리고 이제 부산항이 개항과 동시에 남포동, 뭐 보수동, 광복동 이 라인도 메인 거리가 됐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우리가 기억할 만한 큰 운동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 보셨으면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부산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뭐 저희 또래인 청년들이 3.1운동은 좀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3.1운동 보면은 교과서에서는 보통 교과서적 정의. 교과서에서 보면은 되게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라고 이제 저희는 배워요.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근데 실제로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3.1운동 하면 민족대표 33인 그리고 학생 이렇게만 남아있는데 사실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 시절에 노동자, 뭐 농민 이런 분들도 다 참여를 하거든요. 다 같이. 근데 대신에 그 시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트층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등학생과는 다른 그런 계층이라서 그 시절 학생 주도였지만 그 독립운동을 학생들이 주도했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분들도 다 같이 두루두루 다양하게 참여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진짜 뭔가 3.1절인 오늘을 맞이해서 조금 지금 동시대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건물을 어디를 가면 좀 이 감상을 그리고 이 기억을 되새기고 뭔가 성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역사하는 현장에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래고등학교 앞 거리를 한번 옛날 사진이 있어요. 보면은 그 부산 근대역사관 또 이제 개관한 걸로 네네네. 알고 있는데 또 나중에 한번 홍보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네. 부산 근대역사관에 가셔서 옛날 부산 그 거리들 사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나서 이제 동래고등학교 앞에 한번 가서 동래고등학교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동래고등학교 바로 뒤에 가면은 그 박차정이라는 또 독립운동가 분의 생가가 있어요. 생가터 그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가봤던 것 같아요. 한번 들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고즈넉하고 엄청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 그 생가. 앞에는 되게 시끄러운데 동래고등학교 앞에는 네네네. 그 여사 그 생가 뒤쪽으로 가면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골목길처럼 돼 있어가지고 되게 고즈넉한 그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뭔가 스팟 중에 한 곳을 가봤다는 기쁨이. 네. 그리고 구포시장에서 그 구포 만세거리가 있거든요. 구포시장 쪽에 가셔서 그 거리를 시장 체험을 하시면서 같이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포 쪽에는 안 그래도 3.1절을 맞이해서 미디어 파사드도 같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북구청이라든지 들어가시면 미디어 파사드 조성되어 있는 그 공원을 또 볼 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그 구포 만세거리에 3월 29일에 이제 만세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를 되게 맞추는 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장날에 맞췄는데 이게 조사를 보면 음력 2월 28일이에요. 네. 지금도 구포장이 3·8일 장으로 서는데 그 시절에도 3·8일 장으로 섰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음력 2월 28일에 맞춰서 그 장날에 맞춰서 만세운동을 터뜨렸던 거예요. 야, 역시 집중적으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거를 잘 맞추는구나, 기획을 참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어른들 말은, 조상님들 말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네. 또 다른 장소가 있을까요?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요. 여기랑 그 정관 쪽에서도 보면은 여기도 또 장날이랑 맞춰서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정관 신도시. 네, 그 밑에 보면 좌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좌천 그 시장이 있어요. 보면은 좌천에서도 장날에 맞춰가지고 또 정관 3.1 만세운동이 터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기획이 좋다. 네,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앞둘 때 뭔가 큰 일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 날짜까지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본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녹아있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선전 효과가 장난은 아니었겠어요. 네, 그 날짜까지 고려를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전달하는 방식, 수단 이런 것도 진짜 너무 대단했고 길을 걸어오면서 그다음에 이런 날짜까지 저희가 여러모로 배워야 될 게 많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빠지고 넘어갈 뻔했는데요. 다행이다. 네. 그 3.1운동엔 종교인들도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범어사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 보면은 범어사 되게 유명해서 한 번씩은 가세요. 보면은 그 단풍이 그렇게 예쁘다 하더라고요. 범어사에. 그래서 단풍만 보지 마시고 범어사 가면 성보 그 박물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또 한용운 유명하잖아요. 그 님의 침묵으로. 그분 또 범어사를 거쳐가셨어요. 그 스님께서도.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범어사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부산 안에서도 원도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곳에서 이렇게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놓아져 있는 장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준영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스팟 하나를 정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동래고등학교랑 일신여학교가 되게 좀 팽팽한데요.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그 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언덕이 있어서 좀 조용하고요. 사실은 동래고등학교는 아직도 거기가 메인 거리로서 이제 되게 시끄러우니까 사실 동래고를 뽑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동래고가 가장 또 유명하게 크게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고 실제로 3.1절 되면은 그 거리에 나와가지고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그 가두행진 같은 걸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3.1절 그 재연 행사로. 네. 그래서 그 재연 행사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거는 보통 어느 시점에 하나요? 당연히 이제 3.1절 당일에 행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도행진을 밤에 하진 않았을 거고 이제 그 시절에도 오전에 했을 거기 네네네. 때문에 지금도 재현 행사를 오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네, 올해부터는 오. 네, 하는 걸로. 네. 와, 더 재밌겠는데요? 네. 하. 그 구간이 동래고등학교에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박차정 의사 네네네네. 생가를 지나서 가요. 그리고 동래시장까지 1km 구간에서 하거든요. 우와. 그거를 그냥 거리 재현을 하는 행사인 네, 거예요? 거리 재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오. 3,0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 그러면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어 있는 큰 행사이겠네요. 네,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인 3일절 행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동래구 앞에서 하는. 네네. 오. 또 그냥 그 재현 거리 행진하는 재현만 하기에는 또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사람들 기억에 인식시키는 그런 걸 위해서 동래시장 앞에서 그 단막극도 하고 공연도 비보이 팀 공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도 3.1절을 좀 이제 좀 기억하면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해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네요. 네. 아, 그리고 네? 그 원도심이잖아요. 저희가 네. 또 40계단 앞. 네. 40계단 뒤쪽에 가보면은 40계단을 올라가는 거 말고 40계단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관광? 올라가 보면 용두산공원 있잖아요. 네, 용두산공원에서 그 3일절 기념식을 또 해요. 용두산공원에서도 3일절 용두산공원 앞에서 하는 건 엄청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요. 네, 용두산공원에서 3일절 기념식을 하고 또 남포동 거리에서 또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 시절에 지금의 광복동 롯데백화점이 그 시절에 이제 부산시청이었고 옛날에는 또 메인 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 굉장히 좋은 의도인 것 같다. 취지가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사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 하루를 조금 3.1절로 같이 네. 뭔가 거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진짜 일상에서의 어떤 회복이자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부산시가 아마 좀 3.1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 않나. 또 광안대교나 영화의 전당 앞에서도 태극기를 띄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네. 와, 너무 좋습니다. 아까 근현대 역사 박물관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근현대 역사 박물관에서도 조금 진행이 되나요, 행사가? 원도심 안에서? 역사박물관에서는 아마 특별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월 2일 날 이제 별관이 열리고 네네네. 3월 1일 날 본관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관 별관이 따로 있군요. 네, 그래서 본관이 옛날 한국은행 그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개관을 하면 이제 꼭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인데요. 그 별관은 옛날 동양척식 주식회사 지점이고요. 네, 그래가지고 3월 2일에 그 근현대 역사박물관 개관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관련된 행사보다는 그 따로 이제 역사관 개관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3월 1일, 2일 이렇게 몰려서 다양한 저희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네. 준영님은 좀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으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 어떤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신다면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원도심이시겠죠. 원도심에서. 근데 저는 근현대 역사관을 꼭 가보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가보기도 했고 역사박물관을. 근현대 역사박물관 자체가 처음에는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 건물이어가지고 되게 좀 규모는 작지만 여러 사료들이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웠던 게 공간이 조금 넓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옆에 또 마침 한국은행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그 관이 2개가 되었고 또 부산 근대 역사관이 아니라 현대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녹여냈는지가 정말 궁금해서 네, 저는 거기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와, 저희 다음 방송 때는 근현대 역사관을 한번 방문해서 다양한 그 안에 숨었던 이야기들, 어떻게 역사관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방송 때는 한번 가볼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다음 예고편도 나왔겠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느낀 점은요. 역시 지금이나 이전이나 미래 세대가 중요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 마음속에서 같이 움직여서 같이 살아 숨쉬는 어떤 날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1 운동 이야기를 들으니 저 또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준영님은 어떻게? 역사라는 게 저는 그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서 있던 그 자리에서 현재에 서 있던 모습이 또 다르고 미래에 서 있는 모습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 주변의 풍경은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게 정말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비슷하고 다른 그 속에서 같은 걸 찾아내기도 하고 다른 걸 찾아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되게 묘한 것 같아요. 시간의 선상 안에서 이제 나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과거를 배우고 그 과거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 시대 속에서 그런 거를 배워가면서 그 현장에 직접 가볼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좀 묘한 것 같아요. 항상 그러면서 기억을 좀 잘해야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송 앞에 멘트가 부산의 어제 아랫게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아랫게. 어제 지금도 아랫게. 열심히 살자. 네. 어제도 과거가 역사가 된다. 네. 아,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또 언제 뵙죠? 저희는 이제 3월 이제 했으니까 네네네. 4월에 이제 그때는 진짜 벚꽃 필 시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벚꽃 명소를 좀 추천드려도 되지 않을까? 좋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콘텐츠는 또 다음 달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벚꽃과 또 역사관과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준영 관광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